네, 반갑습니다. 이투센서에서 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이주원입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강좌는 화법과 작문 기본입니다. 화법과 작문을 선택하신 분들은 보통은 문법에서 조금 내가 시간을 쓰는 건 부담스럽다. 그래서 내가 화법과 작문을 통해서 여러 문제 다 풀고 시간을 조금 최대한 줄여가지고 넘어가 보겠다. 대신에 이제 그 문법에 쓸 시간을 다른 과목이나 영역에 써보겠다라는 생각들을 하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뒤에 잠깐 보시면 작년 수능 구모, 육모를 제가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 육모 같은 경우는 그 EBS 기준입니다. 오답률 15위 이내에 들었던 화법과 작문 문제가 없습니다. 9월 모평은 어땠냐면 두 문제가 들어있죠. 오답률 11위, 13위 두 문제가 들어있고 그리고 문제가 됐던 수능은 2위에, 무려 오답률 2위에 하나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9위, 13위, 이렇게 세 문제가 들어있는데, 이 괄호 안의 숫자가 오답률이에요. 그러니까 9월 모평은 오답률 11위짜리가 30%, 그 다음에 29% 정도의 오답률이었다면, 수능은 무려 78%예요. 이게 수능 오답률 2위 바로 다음에 3위가 뭐였냐면 그 경제지문 있죠? 브레튼 우즈 체제 그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화법과 작문의 이 2번 그 한 문제가 물론 여기 이제 세 문제까지 있습니다만은 이 오답률 2위 문제가 얼마나 파괴력이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78%, 61%, 53% 이 세 문제가 오답률 15위 내에 포진이 되어 있으면서 상당히 화법과 작문을 선택하신 분들을 괴롭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추세들 이렇게 보시면 점점 화작이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고, 맨 오른쪽에 제가 괄호 안에 써놓은 게 뭐냐면 1컷이에요. 1등 컷이 이 86, 90 이쪽이 엄매고 이쪽 화작인데요. 4점 차이였다가 수능에서는 1점 차이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출제위원들이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의 어떤 그 격차를 줄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고, 노력한 결과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좀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 많은 수험생들이나 뭐 때로는 선생님들까지도 어떻게 말씀들을 하시냐면, 화작은 15분 만에 끝내줘야 되는 거야 라고 말씀을 많이 해요. 학생들도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고, 근데 과연 그게 옳은 말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생각을 해봅시다. 육모의 오답률 15위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거든요. 이 문제들 11문제가 여기 2개, 그리고 오답률을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과연 이 육모와 구모와 수능을 전체를 그냥 퉁쳐서 야 15분 만에 풀어, 이거는 좀 에바다, 내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빠른 시간 내에 풀겠다는 목표의식을 가지고 가는 건 좋겠지만, 무조건 큰 틀을 15분에 딱 잡아버리고 가는 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6월 모평 보고 9월 모평 봤는데 1컷이 100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화작은 15분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막상 수능을 딱 봤는데 대부분 또 화작은 맨 처음에 보잖아, 그지? 40번. 씨발 딱 풀고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지. 그리고 화작을 다 풀고 시계 이렇게 딱 봤을 때는 뭐 좋겠다 이 생각밖에 안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이걸 똑같이 15분을 놓고 보는 게 의미가 있겠는가는 좀 제가 봤을 때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추세상 점점점 어려워지는 추세고, 출제한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요 등급컷은 바람직한 등급컷이라고 볼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공부를 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라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화법과 작문은 그닥 문법처럼 어려운 이론이 없죠. 하지만 한 번 정도는 점검을 해줘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화법에 뭐가 있고 작문에 뭐가 있고 어떤 장르의 어떤 글들이나 말들이 있어서 우리가 어떤 거에 좀 집중을 해서 읽어줘야 되겠는가라는 건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뭘 한번 해주는 게 좋으냐면 전반적인 화법과 작문의 기본 틀, 글의 틀을 한번 학습을 해주는 게 좋겠고, 그게 학습이 되어 있다면 두 번째 연습할 건 뭐냐면 한 번에 정확하게 읽기.
한 번에 정확하게 읽기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거 빨리 풀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막 날려 읽는 경우가 많아요. 날려 읽는 경우가 많아지면 어떻게 되죠? 문제를 풀다가 다시 찾으러 다시 왔다가 계속 또 읽어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정확하게 한 번으로 독해를 끝내는 것. 쉬운 비문학이라고 생각하고 정확하게 한번 독해를 끝내는 것. 이 문제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40번 문제. 이게 정말로 브레튼 주체보다 문제 난이도가 어려울까요? 그렇진 않죠. 얕잡아봐서 이거 나오는 거거든요. 얕잡아봐서. 쉽게 생각하고 날려있고 다시 문제를 풀고 찾아보려고 하니까 안 풀리더라는 겁니다. 당황스럽죠? 그러니까 자꾸 반복해서 듣다가 에이 쉬베라고 넘어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정확하게 읽어서 이 문제를 정확하게 한 번만에 풀 수 있도록 노력하는 요 연습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비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화법과 작문 글은 쉬운 비문학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글을 읽을 당시에 어떤 문제가 출제될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합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기출됐던 문제들을 가지고 한번 같이 분석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요런 글이니까 글을 읽을 때 요러요러한 게 예측이 가능할 것이고 실제로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그런 연습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걸 통해서 뭐랄까 예측하는 독해를 할 수 있겠고, 그렇게 된다면 뭔가 좀 이 그 화법과 작문을 항상 풀어서 매점수로 끌고 올 수 있다는 자신감을 획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화법과 작문은 길게 하지 않습니다. 딱 4주, 4회차로 끝을 낼 건데 간략하게 앞부분에서는 원리 파악하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서는 연습하는 요 강좌를 할 거니까 요런 바뀌어가는 수능 틀 내에서 요렇게 이제 강좌가 짜여져 있다는 걸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강좌를 임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걸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